열심히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가 아마 두 번째로 어려운 파트야. 제일 어려운 파트는 다음 주에 하는 지구기후변화. 그 외심률 나오고 세차운동 하는 거 기억나지? 거기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이 여기랑 엘니뇨 라니냐 파트랑 별의 물리량. 근데 학교마다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는 데도 있어서 뭐 안 들어가면은 여기가 두 번째로 어려운 거고 어쨌든 준킬러로 나올 수 있는 파트니까 열심히 들으세요. 여기는 쉽지. 맨 처음부터 보면은 우리 처음에 용승과 침강을 배울 건데 표층해수의 이동 한번 읽어봅시다. 해수면 위에서 바람이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불면은 바람에 의해 해수가 이동한다. 그때 바람 방향의 90도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게 에크만 수송이었지. 지구는 자전하기 때문에 전향력이 작용해. 실제로 부는 바람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에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 그림 그려보면은 여기 에크만 수송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바람이 실제로 이렇게 분다면 해수는 이 방향으로 간다는 소리야. 왜냐면 처음에 45도로 꺾였다가 이 2번 깊이에서는 1번으로 가려다 더 45도로 꺾여서 이렇게 더 꺾이는 거고 여기 깊이에서는 2번 방향으로 가려다 더 오른쪽으로 꺾여서 이렇게 되는 거고 깊이가 깊어질수록 계속 오른쪽으로 꺾여. 그래서 깊이가 최대로 깊어졌을 때는 아예 반대 방향으로 꺾이는데 그때는 마찰력이 점점 증가해서 아예 이동 속도가 0이 돼버려. 그래서 반대쪽으로 가는 애는 없긴 해. 읽어보면은 표층해수의 가장 위층에서는 지구 자전의 영향, 그러니까 전향력 으로 해수가 바람 방향의 오른쪽 45도로 이동한대. 그리고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아래층 해수는 위층 해수에 대해 조금씩 오른쪽으로 이동한대. 그러니까 계속 밑으로 내려갈수록 오른쪽으로 계속 꺾이는 거야. 그래서 유속은 점점 작아져. 표층 해수의 평균적인 이동 방향은 그래서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 이거는 근데 북반구 기준이야. 남반구는 왼쪽 90도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지구에서는 전향력 때문에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하지 않고 거기보다 오른쪽으로 꺾여. 또는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꺾여서 이동한다. 너무 간단한 거고. 그럼 이제 용승과 침강 한번 봅시다. 용승은 다른 곳으로 이동한 표층 해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뭐 해수가 어딘가로 모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딘가는 수심이 또 좀 낮아지겠지? 수심이 낮아진 데를 보충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심층에 찬 해수가 위로 올라오는 거야. 수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위로 올라오는 현상. 찬 해수가. 침강은 반대로 수심이 높아진 애들이 가라앉는 거. 표층의 해수가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 심층. 심층이 올라오는 거, 표층이 가라앉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리버스 반대말입니다. 용승과 침강의 예시를 한번 봅시다. 저번에도 용승 3가지 배웠었거든. 종류. 일단 첫 번째 용승은 연안 용승 또는 연안 침강. 대륙의 연안에서 발생하는 용승과 침강이래. 얘네 너무 간단했어. 예를 들어 대륙이 여기 있고 해안이 여기 있다고 쳤을 때 바람이 북풍이 불어. 근데 지금 북반구 기준이야. 북풍이 불 때 항상 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꺾이지. 여기서는 여기가 오른쪽이야. 이동 방향의 오른쪽. 그러면은 이 대륙 주변 연안에서는 연안에는 표층 해수가 줄어든단 말이야. 다 왼쪽으로 이동을 해버리니까. 그럼 여기 수심이 낮아져. 항상 수심을 맞춰주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심층에 있는 해수가 위로 올라와. 그래서 용승. 서해안에서 북풍이 불 때 용승이 일어난다. 근데 이런 거 다 외울 필요 없어. 뭐 북반구에 어떤 동해안이나 서해안에서 뭐 북풍이 불 때 용승이 일어난다. 이런 거 외우지 말고 외우면 너무 복잡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북반구, 남반구, 서해안, 동해안, 북풍, 남풍. 이렇게 다 엮으면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외우지 말고 그냥 직접 해보면 돼. 이거 0.5초도 안 걸리잖아. 그냥 오른쪽에 대륙, 왼쪽에 해안 그리고 바람 이렇게 바람 방향 해봐. 그리고 이동시켜. 그러면 용승인지 침강인지 바로 보이잖아. 침강 볼 때 볼게. 반대로 여기 대륙, 여기 해안이 있는데 바람이 북풍이 불어. 남풍이 불어.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꺾이니까 얘는 반대로 이 대륙 쪽으로 다 이동을 하겠지. 그러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막혀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계속 쌓이다가 수심이 너무 높아지니까 아래로 침강하는 거야. 그래서 서해안에서 남풍이 불 때는 침강이 일어난다. 근데 이거를 외우지 않아도 된다 했어. 굳이 이렇게 암기하지 마. 그냥 해봐. 그래서 막 왼쪽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 남반구일 때, 북반구일 때, 북풍,
북동남풍, 서해안 일대 북동남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헷갈리니까 외우지 마시고 직접 해보세요. 서해안 일대는 동해안 일대는 반대로 동쪽에 바다를 그리고 왼쪽에 대륙을 그리면 돼. 그렇게 해서 그냥 바람 부는 거 해보고 대륙 쪽으로 이동하면 침강, 대륙의 반대쪽 바다 쪽으로 이동하면 용승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남반구는 또 왼쪽으로 에크만 수송이 작용하니까 반대겠죠? 근데 여기서는 반대의 반대니까 또 얘도 용승, 얘는 침강인 거야. 이것도 직접 그냥 해보면 돼. 여기 밑에 하단에 이거 잠깐만 그려주세요. 이렇게 상자 2개 그릴 거야. 이게 평상시, 이 용승. 여기 밑에다가 그려줘. 평상시에는 해수의 연집 구조가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요. 여기 혼합층, 수온약층. 물론 심해층도 있지만 우리는 바람에 따라서 표층 해수가 이동하는 거 그 부분 볼 거기 때문에 심해층은 너무 깊게 있어. 우리가 볼 거는 혼합층이랑 수온약층 정도니까 여기까지만 그려볼게. 이거 다 배웠지 우리? 근데 만약에 용승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생각해봐. 그럼 해수가 이쪽으로 다 이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변하겠지, 수심이. 그러면요, 수심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여기 맞춰주기 위해서 용승이 일어나. 그러면 수온약층은 어떻게 변하냐면 내가 이거 항상 할 때 혼합층은 따뜻한 층이라고 생각하라 했고 수온약층은 차가운 층이라고 생각하라 했어. 이걸 이렇게 매치해서 생각해야지 조금 더 쉽거든. 그래서 항상 혼합층은 그냥 따뜻한 층, 수온약층은 좀 더 차가운 층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용승은 심해에 있는 차가운 애들이 위로 올라오는 거잖아. 그럼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높이가 조금 높아져. 이렇게. 수온약층은 차가운 층이니까. 그럼 원래는 이런 식으로 수온약층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겨진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 특징을 뭐라 하냐면 1번 혼합층이 얇아짐. 이 용승하는 이 오른쪽 파트 봐봐. 혼합층이 얇아졌지? 난 여기 파트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가 얕아졌습니다. 이렇게 이거 두 가지 진짜 중요한 특징이고 책에 안 써있지만 문제에서 계속 나와. 이따 기출 풀 건데 계속 나오거든. 그러니까 기억 꼭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용승할 때 특징. 용승할 때 혼합층이 얇아지고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가 얕아집니다. 원래는 여기서 시작했는데 여기로 얕아졌잖아. 반대로 침강은 거꾸로 생각하면 돼. 침강은 이쪽 부분 생각하면 되거든. 여기서 용승하고 이 끝에서 침강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침강은 그냥 다 반대로. 침강은 혼합층이 두꺼워지고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가 깊어진다. 근데 우리는 용승만 외울 거야. 왜냐면 침강은 그냥 반대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하나만 그냥 확실하게 외워주는 걸로. 용승일 때 이거 두 가지, 침강일 때는 이거 두 개 그냥 반대말을 생각하면 돼. 수온약층이 깊이가 뭐 깊어진다 이런 보기가 나오면 침강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돼. 얕아진다라고 하면 용승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돼. 이거 기억을 하고 다음 파트 봅시다. 넘어가서 용승에는 총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지. 지금 이 적도 용승이 두 번째 용승 종류야. 이것도 저번에 잠깐 자리 풀 때 나왔었는데 이해하기 쉽게 적도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면 여기가 30도 북반구, 영도, 30도 남반구라고 치자. 그러면 북반구에서 영도까지, 아니 30도에서 영도까지 무역풍은 어떻게 불어? 북동무역풍. 이렇게 불려.
불죠. 이거 기억해야 돼. 무역풍, 편서풍, 북동풍, 바람 어떻게 부는지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영도에서 남반구 30도까지 무역풍 어떻게 불지? 남동 무역풍이라서 이렇게 불지. 그러면은 에크만 수성 이제 배웠잖아. 그럼 이 바람은 이렇게 불지만 실제 표층에서는 이동을 어떻게 해? 얘는 바람 이동 방향의 오른쪽. 이동 방향의 오른쪽이야. 실제는 왼쪽 같아 보이지만 방향의 오른쪽.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는 이동 방향의 왼쪽. 지구는 외울 게 많으니까 한 번에 외우려 하지 말고 그날그날 배우는 그 일주일치를 꼭 외우고 간다는 마인드로 해야 돼. 그래서 남반구는 이렇게 이동을 하지. 결국에 초록색 방향이 실제 표층해수의 흐름이야. 그러면 가운데에서 영도에서는 표층해수가 없어지지. 다 발산하니까. 여기서는 해수가 발산하는 거야. 요 파트에서는, 적도에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수심이 얕아지니까 용승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적도에서 용승이 일어나. 그게 적도 용승이야. 이거 그림으로는 조금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려줬거든. 북반구에서는 북동무역풍에 의해서 북쪽으로 표층해수가 이동한대. 이 말이야. 이 초록색 방향이 북쪽이란 소리야. 남반구에서는 남쪽으로 이동한대. 그치? 그럼 적도에서는 부족해진 해수를 채우기 위해서 용승이 일어난다. 간단해. 대기 대순환 때문에 용승이 일어나는 거야, 적도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용승에는 저기압 용승이라는 게 있고 고기압 침강이라는 게 있어. 저기압, 고기압은 우리 이미 기압과 날씨 할 때 정확하게 배웠잖아.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거.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거. 북반구 기준, 남반구는 반대였지. 그러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여기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다 틀어버리면 실제로 바람은 이렇게 불지만 이 바람이 해수 위에 있을 때 해수가 그 바람의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야. 근데 저기압이 바로 해수 위에 있으면 실제로는 해수가 이런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야. 그럼 가운데에서는 빈단 말이야, 해수가. 그럼 뭐가 일어나? 용승. 저기압 중심에서 용승이 일어나. 이것도 직접 해보면 돼. 그냥 반시계인데 오른쪽으로 꺾으면. 그 다음에 고기압은 시계 방향이잖아. 그럼 시계 방향으로 그림 이렇게 그려봐. 근데 북반구니까 오른쪽으로 꺾이겠지? 그럼 얘는 가운데에서 수렴해. 이런 단어도 기억해야 돼. 얘는 중심에서 수렴, 얘는 중심에서 발산.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럼 수렴하면 어떻게 돼? 가운데만 수심이 높아지니까 침강하겠지?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그럼 남반구에서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저번에도 말했지만 남반구는 반대니까 저기압에서 침강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려. 근데 남반구는 저기압에서도 용승합니다. 왜냐면 남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가잖아. 그리고 여기서 왼쪽으로 꺾이잖아. 그러면은 부정에 부정을 한 거니까 다시 그냥 용승이 돼. 한 번 시계 방향인데 반시계 방향. 이거 한 번 틀었고 왼쪽 오른쪽 이것도 한 번 틀었고 두 번 부정했으니까 얘는 용승이야.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남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지. 북반구랑 반대니까 시계 방향인데 얘는 왼쪽으로 꺾여. 그럼 얘도 또 발산하지, 가운데에서. 그래서 남반구든 북반구든 저기압에서는 용승하는 거, 고기압에서는 침강하는 거. 이건 기본 기준이야. 근데 이거 헷갈리면 그냥 직접 해보면 돼. 저기압에서 반시계, 고기압에서 시계. 이걸 우리가 외우고 있으니까 그것만 해보고 오른쪽 왼쪽만 꺾어보면 바로 나오거든. 그래서 그렇게 암기할 필요는 없어. 이것도 이해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저기압은 가운데에서 수면이 이렇게 낮대. 용승해야 되니까. 고기압은 가운데에서 이렇게 높대. 침강해야 되니까. 가운데로 다 수렴하니까 높은 거고 얘는 주변으로 다 발산하니까 낮은 거야. 그러면은 실제로 전 세계 주요 용승 지역을 한번 보면요. 요렇게 있지. 근데 적도 부분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뭐 요거 세 가지 정도? 적도는 아까 말했던 대로 무역풍 얘 때문에 무역풍이 이렇게 부는데 꺾이니까 가운데에서 발산해서 용승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페루도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 여기 파트 봐봐. 무역풍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남풍이 부는데 왼쪽으로 꺾여. 그럼 여기가 당연히 비겠지? 여기서 용승이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연안은 30도 지역이거든? 그럼 저번에 우리 대기에서만 할 때 30도에서 키 큰 고기압 생긴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여기서는 고기압이 생겨. 뭐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불겠지. 그러면 여기서 왼쪽으로 또 꺾이니까 여기가 비어. 그래서 또 용승이 일어나는 거. 다 각자만의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적도 부근이나 페루 연안, 캘리포니아 이 정도 중요하고 나머지는 뭐 아프리카나 캘리포니아는 둘 다 똑같아. 아프리카나 캘리포니아는 둘 다 북풍 때문에 용승이 일어나는 거야. 여기서도 이런 바람이 있어야지만 왼쪽으로 꺾여서 용승이 일어나겠지. 그냥 대충 그 정도만 알면 돼. 서해안이랑 페루도 똑같아. 남풍이 불어서 용승이 일어나는 거거든? 남풍이니까 왼쪽으로 꺾여서. 얘도 이런 바람이 있으니까 왼쪽으로 꺾여서 용승이 일어나겠지. 그 정도만. 그래서 오른쪽 보면 북반구는 아프리카 서해안, 캘리포니아 연안이 있대. 용승 지역에.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만 용승. 남반구는 아프리카 서해안, 페루 연안.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만 용승. 적도는 특이 케이스로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얘는 합쳐져서 용승인 거였어. 그 다음에 용승의 영향. 마지막. 용승이 생겨서 뭐가 좋냐. 용승은 실내에 있던 차내수가 위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저번 시간에 한류는 영양염류 많이 하고 외웠었지? 그러니까 영양염류 풍부한 심층 해수가 표층으로 공급되니까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이거 중요하지? 중요한 특징. 그 다음에 차내수가 위로 올라오는 거니까 대기가 냉각되고 서늘하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며 강수량이 적어서 건조지대가 형성된다. 차내수니까 당연히 상승비로 만들어지기 힘들어. 뜨거운 해수에서 많이 만들어지잖아, 태풍처럼. 그러니까 아무리 구름이 만들어져 봤자 안개 정도만 만들어지는 거야. 안개는 출근용이라서 되게 얇은 구름이거든. 그러니까 구름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안개 정도다. 평상시에 강수량이 거의 없다. 뭐 서늘하고 건조지대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침강의 영향. 표층의 용존산소가 심층으로 이동하니까 반대로 표층에는 산소가 많지. 바로 대기랑 접해 있으니까 용존산소가 심층으로 이동하면서 해양생물에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한대. 그리고 또 따뜻한 해수가 모임으로 표층 수온이 상승하고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깊어진다. 이거 부분 여기서 한 거지. 이거 반대라고 했지, 신나는. 그 다음에 뭐 표층 수온 상승하고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지금 북아메리카 대륙 서해안이래. 근데 왼쪽이 표층 수온이고 오른쪽이 플랑크톤 농도를 나타낸 거래. 근데 지금 대륙 근처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보이지? 여기. 이거 보자마자 추측할 수 있어. 아, 얘 용승했네. 왜냐면 수온이 낮잖아, 대륙 주변에. 그럼 뭔가 바람이 요렇게 불어서 매크만 수선이 왼쪽으로, 그러니까 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꺾였으니까 여기서 용승이 일어났다. 그래서 바람 방향까지 추측할 수 있어. 북풍이 불었네 까지 생각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플랑크톤의 농도는 이 근처, 대륙 근처일수록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 그 말은 차내수가 있다는 소리야. 해안 쪽은 높고 먼바다로 갈수록 낮아진다. 연안 용승이 일어났고 표층에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해양생물의 개체수가 증가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그냥 읽어보면은 이연아 읽어보면은 여름철에 남풍 계열의 계절풍이 불면은 이거 우리나라만 체크를 한 건데 여름철에 남풍이 분대. 요렇게 분대. 그럼 우리나라는 오른쪽으로 에크만 수송 작용하겠지. 그럼 여기에 용승이 일어나겠지 당연히. 그러면 동해 연안에서 용승이 일어난대. 근데 동해에는 연안 난류성 어류 양식업을 하고 있대. 그러니까 난류성 어류, 따뜻한 물에서 사는 물고기를 키우는 그런 양식업이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피해를 입거나 뭐 안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럴 수 있겠지. 문제 한번 풀어보자. 2번이랑 6번. 여기 간단하니까 여기는 쉬운 파트야. 봐봐.
맞죠? 일단 북반구에서 바람이 북풍이 부네. 그러면 왼쪽으로 F만 주고 여기서 용승 일어나겠지. 보자. 남풍이 불고 있다? 틀렸고 표층에서는 해안 쪽으로 이동한다. 해안은 여기서 여길 말하는 거야. 여기서 먼바다 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틀렸고 연안 침강 아니고 용승 A 해역의 기온은 하강하겠지. 찬해수가 올라왔으니까. 그럼 영향력이 증가하는 거 5번이 맞겠지. 답은 5번. 그 다음에 6번. 바람이 이렇게 부는 적도 주변에서 그러면 얘는 요렇게 꺾이겠고 얘는 요렇게 꺾이겠지? 오른쪽 왼쪽. 그럼 남반구에서 표층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여 보인다?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안 보이고 발산하지 적도에서. 그럼 심층의 해수가 올라오겠지 적도에서는 용승하니까 주변의 여건과 영향력이 풍부해진다. 용승하니까 답은 4번이겠죠. 됐죠? 그 다음에 엘니뇨 라니냐 할 건데 민재야 잘 듣고 있지? 여기는 조금 그림이 헷갈려가지고 내가 새로 준 프린트로 볼게. 저번에도 이걸로 했었는데 여기 펴보자. 여기 평상시의 열대 태평양 보세요. 여기 자, 여기가 이제 어려운 파트지. 잘 들어야 돼. 여기 평상시의 열대태평양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대. 일단은 무역풍이 이렇게 부니까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이렇게 있지만 결국은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무역풍이 이렇게 분다라고 표시를 한 거야. 그러면 바람이 이쪽으로 부니까 해수가 다 서쪽으로 이동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기본 수심이 서쪽이 더 높아. 그러면 동태평양에서는 용승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용승이 이렇게 일어나. 내가 아까 그린 그림 요런 그림인 거야. 수온약층은 여기가 더 높고 여기서는 차가운 따뜻한이라고 적혀 있는데 수온약층이랑 혼합층을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했지. 얘가 따뜻한 층, 얘가 차가운 층이라고 생각하면 돼. 수온약층, 혼합층 이렇게 생각해도 돼. 용승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게 평상시에 해양이에요. 그럼 읽어보면은 무역풍이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를 서태평양으로 운반한대. 동에서 서로. 그러면 동태평양에서는 연안 용승이 일어나고 좋은 어장이겠죠? 그러면 수온이랑 해수면 높이, 혼합층 두께는 서태평양이 동태평양보다 다 커. 당연하지? 수온은 여기가 당연히 따뜻하겠고 표층이 더 열로 이동했으니까. 그 다음에 해수면 높이는 애초에 무역풍 바람이 서쪽으로 부니까 당연히 높겠지. 용승이 아무리 일어나도. 용승이 일어난다고 해서 수심이 맞춰지는 게 아니야. 조금 채워주는 것 뿐이지. 그 다음에 혼합층 두께도 당연히 여기가 두꺼워. 이게 그냥 평상시고 이게 이상적인 바다 모양인데 엘니뇨 때는 어떤 식으로 변하냐. 엘니뇨는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이 무역풍 바람이 약해질 때. 이거 키워드가 중요해. 엘니뇨는 무역풍 약화. 이렇게 적어. 무역풍 약화. 두 번째 동태평양 용승 약화. 엘니뇨라고 하면 이 1, 2번을 필수로 기억해야 돼. 무역풍이 약화되면은 동에서 서로 이동시켜주는 힘이 줄어들겠지? 그럼 이 수심 차이도 줄어들어. 아까는 조금 더 이렇게 경사가 급하게 졌는데 좀 줄어들어. 이렇게 완만해져. 그러면 수심이 차이가 그렇게 안 나니까 용승도 평상시보다 적게 나타날 거야. 그래서 아까는 보면 조금 다른 거 보이지? 아까는 요 기울기가 조금 더 경사졌어. 지금 좀 완만해졌잖아. 용승이 약화돼서.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은 무역풍이 약화되면은 동쪽이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운반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해수면 경사를 따라 해수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이거는 그냥 좀 무시해도 되는데 그냥 아까보다는 경사가 완만해졌잖아.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해수가 동쪽으로 좀 이동한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동태평양의 용승이 약화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어장이 황폐화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수온이랑 해수면 높이 혼합층 두께가 어떻게 되냐?
얘는 그대로 똑같아. 서태평양이 동태평양보다 항상 큰 건 똑같아. 하지만 평상시보다 차이가 작아진다. 왜냐면 당연히 우역풍이 약화되긴 했지만 어쨌든 불긴 부는 거잖아. 그럼 서쪽으로 다 이동을 하긴 하는 거니까 수온도 서쪽이 높겠고 용승이 약화됐지만 용승이 일어나긴 하니까 해수면 높이도 서쪽이 높겠고 혼합층 두께도 당연히 서쪽이 높겠지. 하지만 평상시보다 차이가 작아질 뿐이야. 그 다음에 평상시보다 서태평양의 따뜻한 해수층은 얇아지고요. 그치, 이동을 덜 하니까.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층은 두꺼워져. 왜냐면 용승이 약화되니까. 차가운 해수가 덜 올라오니까 당연히 두꺼워지겠지. 요것만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 그럼 라니냐는 뭐냐? 얘는 이제 반대. 우역풍이 강화된 거야. 그럼 이 약화를 강화로만 바꿔주면 돼. 우역풍이 강화됐고 동태평양의 용승이 강화된다. 우역풍이 강화됐으니까 동쪽에 있는 해수가 서쪽으로 더 많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이동하는 거야. 그럼 얘는 생긴 거 봐. 완전 극단적이지. 다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경사도 평상시보다 더 급해지고 그럼 여기 너무 부족하잖아. 수심이 얕아지니까 용승이 평상시보다 더 강해지는 거야. 그럼 차가운 해수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여기도 완전 기울기가 급해지겠지? 그러면 우역풍이 강화되면은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에 더욱 집중된대. 다 왼쪽으로 이동해. 그러면 동태평양은 채워주기 위해서 안에 있던 심층 해수가 위로 올라오겠지. 용승이 강화됩니다. 그 다음에 높이, 두께, 수온 얘도 서태평양이 항상 크지만 평상시보다 차이가 더 커진다. 오케이? 수온도 평상시보다 더 높아질 거고 높이도 더 높아질 거고 두께도 당연히 더 두꺼워질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평상시보다 서태평양의 따뜻한 해수층은 더 두꺼워지고 다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층은 얇아진다. 왜냐면 용승 많이 하니까 차가운 해수 많이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시작. 워커순환이 뭐냐? 지금 엘니뇨 라니냐는 해수 위에서 상황을 알려준 거고 이 남방 진동이라는 거는 대기에서의 상황을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다르긴 한데 영향은 있지. 아까는 그냥 해수에서의 상황, 해양에서의 상황. 근데 그 엘니뇨 라니냐를 통해 대기는 어떤 변화가 있냐 이걸 보는 거야. 남방 진동. 어떻게 되냐면 일단 평상시를 보자. 얘가 그냥 평상시 상태야. 평상시에 어쨌든 무역풍이 부니까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는 따뜻하고 여기는 차가운 상태야. 용승이 일어나니까. 그럼 따뜻한 곳에서 층수 올라가고 공기 가열돼서 상승기류 생기고 저기야. 그래서 여기서 비가 내리는 거야. 평상시에는 항상 서태평양에서 비가 와. 그리고 동태평양은 용승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 용승이 영향할 때 배웠잖아. 차가운 해수가 생기니까 건조한 기후라고. 구름 잘 안 생겨서 생겨봤자 안개라고 했잖아. 그래서 실제로 동태평양에서는 층수온이 낮고 고기압이 생겨서 맑고 서늘한 기후래. 이게 평상시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흐른다고 해서 이 순환을 워커순환이라고 해. 여기서 비 오고 동태평양에서 하강기류 끝쯤 따라서 갔다가 다시 상승기류 뭐 이렇게 돈다 순환 온다 해서 이런 걸 워커순환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엘니뇨 라니냐 때는 어떤 식으로 변하냐를 보자. 라니냐가 쉬우니까 먼저 볼게. 라니냐는 우역풍이 더 강해지는 거야. 그러면 왼쪽으로 더 많이 이동하는 거니까 여기는 더 따뜻해지잖아. 그러면 여기서 훨씬 따뜻해지면 강수량이 더 강해지겠지? 태풍도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강한 태풍이 만들어지잖아. 얘도 온도가 따뜻하니까 기압이 더 낮아지고 강수량은 더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게 좋은 게 아니고 홍수가 발생해. 원래 평상시보다 비가 더 많이 오니까. 그 다음에 동태평양은 어때? 원래는 그냥 구름 없고 맑은 날씨였어. 근데 평상시보다 기압이 더 올라가? 그럼 아래 비가 안 오지? 그러면 맑은 날씨가 아니고 가뭄인 거야. 안 좋은 날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워커순환이 더 강화된다라고 해. 더 심하다. 그 다음에 엘니뇨 때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엘니뇨 때는 우역풍이 약화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원래 따뜻해야 되는데 평상시보다 덜 따뜻해져. 그 원래 구름이 만들어질 만큼 따뜻했는데 엘니뇨 때는 서태평양에서 구름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극단적일 수 있어. 여기가 어쨌든 따뜻하긴 한데 왜 구름이 안 만들어지지? 그래도 봄보다 따뜻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돼. 라니냐랑 반대로 얘는 오히려 동에서 구름이 생긴다. 동 아니면 남 이쪽에서. 왜냐면 원래 차가울 만큼 안 차갑잖아. 그러니까 원래 평상시랑 비교를 해야 돼. 평상시랑 비교했을 때 동태평양은 따뜻한 편이고 평상시랑 비교했을 때 차가운 편이야. 그러면은 동태평양에서 구름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평상시보다 기압이 높으니까 구름 안 생겨. 서태평양에서.
그 다음에 이 동쪽이랑 남쪽 여기 가운데에서부터 생기면서 평상시보다 기압이 낮아지니까 구름이랑 강수량이 많아지고 홍수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워커 순환이 크게 한 바퀴였다면 엘니뇨에서는 끊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워커 순환이 약화된다라고 말을 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싶시다. 하시고 50분에 다시 합시다. 이어서 합시다. 우리 지금 난방진동까지 했었고 여기 프린트 보자. 난방진동이 왜 이름이 이렇게 지어진 거냐면 말 그대로 진동. 동태평양이 높아지면 서태평양이 낮아진다. 서태평양이 높아지면 동태평양이 낮아진다. 이런 식으로 시소처럼 왔다 갔다 진동하는 모양처럼 보인다고 해서 난방진동이라고 하는 거고, 얘네들은 해수가 아니라 기압 패턴, 대기의 변화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뭐 동서 기압은 시소처럼 한쪽이 상승하면 다른 쪽이 하강한다. 그래서 난방진동이라고 하고요. 난방진동 지수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하위티에서 다윈을 뺀 거야. 기압 편차. 그러면 한번 해보면 돼. 이것도 강제로 암기할 게 아니고 그냥 해보면 타히티는 남태평양, 여기가 타히티. 그 다음에 다윈은 서태평양, 여기야. 근데 타히티에서 다윈의 기압을 빼는 거래. 그럼 라니냐일 때를 생각해보자. 라니냐일 때는 워커순환이 강화가 돼가지고 무역풍이 강화돼서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한 거라서 여기가 뜨거워져서 구름이 더 많아지고 강수량이 많아지는 게 라니냐였지. 다윈에서는 기압이 어때? 낮아져. 평상시보다 기압이 더 낮아져. 상승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 타히티는 이거랑 반대로 생각하면 돼. 높아지겠지, 기압. 왜냐면 엘니뇨 때는 여기서 비가 오잖아. 여기서 기압 낮겠지. 근데 라니냐 때는 기압이 높아지겠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면 플러스 값이 나온다. 항상 평상시랑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하나만 외워두면 돼. 하나만 확실하게 외워. 라니냐가 플러스면은 엘니뇨는 마이너스겠구나. 그냥 이런 거. 헷갈리면 직접 해보면 돼. 까먹었으면. 타히티랑 다윈 위치를 알아야겠지. 그 대신 타히티는 남태평양, 다윈은 서태평양. 이것만 알면은 그냥 실제로 해보면 되니까 이것도 뭐 외울 필요 없고, 사실 얘는 잘 안 나와. 그냥 교과서에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 얘는. 그래서 알아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마지막 엘니뇨 난방진동, 엔소라고도 하지. 이게 뭔 말이냐면 엘니뇨 라니냐는 해양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야. 난방진동은 이 엘니뇨 라니냐 때문에 대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을 합쳤어. 엘니뇨 난방진동은 그냥 해양이든 대기든 이 전체 상황을 그냥 통틀어서 하는 말이야. 우리가 배운 거.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는 해양에서, 난방진동은 대기에서. 얘네 둘이 그냥 각각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결국 얘도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파트 이름이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이야.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아서 생기는 하나의 현상으로 간주하고, 이 하나의 현상 이름을 엘니뇨 난방 진동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오늘 나가는 거 진도 끝이고, 다시 책으로 돌아갈게. 201조. 이제 다 했으니까 그냥 가볍게 읽어보자. 엘니뇨 라니냐, 엘니뇨가 뭔지. 아까 말했지.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돼가지고 서쪽으로 이동을 덜해서 서쪽으로 이동을 덜해서 동태평양에서 용승이 약화되는 거라고. 그럼 정의를 읽어보면은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에서 중앙태평양까지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채로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 그러니까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온도가 0.5도 높다는 거야.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 엘니뇨라고 하는 거야. 왜? 용승이 약화되니까. 여기에 차가운 해수가 안 올라오니까. 라니냐는 반대로 0.5도 이상 낮은 상태로 5개월 이상 지속되면 라니냐라고 해요. 왜냐면 용승이 강화되니까 이쪽이 더 차가운 거야. 평상시보다. 왜냐면 무역풍 강화, 얘는 무역풍 약화. 이 원인을 기억해야 돼. 약화가 엘니뇨, 강화가 라니냐. 그리고 이렇게 그림만 보고도 언제가 어떤 시기인지 알아야 돼. 사실 이 평상시가 헷갈리는데 이 엘니뇨랑 라니냐만 주면은 너무 구분하기 쉽거든. 이 오른쪽이 노란색, 이 좀 차가운 편인 거잖아. 이런 게 있으면 라니냐. 빨간색 부분이다? 그러면 엘니뇨.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평상시는 이 둘의 그냥 사이니까. 그래서 요것도
아까 다 했지. 평상시랑 엘니뇨랑 라니냐. 항상 평상시도 기억을 해줘야 돼. 평상시에는 이 정도. 용승이 그냥 적당하게. 라니냐 때는 엄청 강하게. 엘니뇨 때는 용승이 약화. 그래서 이 경사도 다 달라. 엘니뇨 때가 제일 완만하고 라니냐 때가 제일 급해. 요건 아까 다 했으니까 그냥 줄거리라서 읽어보면 돼. 간단한 거야. 그래서 이거 수은 연집 분포 이런 식으로 나타나. 가랑 나를 둘이 엘니뇨 아니면 라니냐라고 줘. 여기서는 가가 엘니뇨, 나가 라니냐라고 딱 줬어. 근데 문제에서 거의 안 줘. 그냥 가랑 나는 엘니뇨, 라니냐 중에 하나다. 각각 하나하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 그럼 우리가 짝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보자마자 동태평양에 파란색. 수은 높은 애들이 이렇게 올라온 형태다. 그리고 수은 약층의 깊이가 얕아졌지? 얘가 용승이 강화된 거지. 그럼 얘가 라니냐라고 바로 쓸 수 있어요. 평상시에 용승이 가에선 약해지고 나에선 강해진다. 기울기는 가에서 완만해지고 나에서 급해진다. 수은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용승이 있을 때 얕아진다고 했어. 수은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뭐 서태평양에서 얕아지고 동태평양에서 깊어진다. 나는 반대로 서태평양에서 깊어지고 동태평양에서 얕아진다. 이 반대는 침강이라고 생각해서 반대로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깊이 차이는 뭐 가에서는 작아지고 나에서는 커진다. 마지막 파트 난방진동 보면요. 얘는 이제 기압 분포를 나타내는 거라 했지. 대기에서 일어나는 거. 수년에 걸쳐서 열대 태평양의 동서기압 분포가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주기적인 현상. 왜냐면 엘니뇨였다가 라니냐였다가 뭐 평상시였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기압 분포가 맨날 바뀌는 거야. 동태평양에서 비 엄청 올 때도 있는데 서태평양에서 올 때도 있고. 이건 시기마다 엘니뇨, 라니냐가 달라서 그런 거야. 그러면 이게 평상시 워커순환이에요. 평상시에는 서태평양에서 강수량이 많고 동태평양에서 적은 게 보통이야. 근데 이제 엘니뇨, 라니냐 시기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엘니뇨 시기 때는 동태평양에서 강수량이 많아지는 거야. 원래보다 기온이 올라갔으니까. 서태평양은 원래보다 기온이 낮아졌으니까 구름이 안 생겨. 그 다음에 라니냐 때는 워커순환이 강해지는 거야. 이때 비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와서 서태평양에서 홍수가 일어나는 거지.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도 말해. 워커순환의 상승 영역이 동쪽으로 치우친다. 원래는 여기서 상승했는데 이쪽에서 상승을 한다는 거지. 결국엔 워커순환이 약해지는 거고 라니냐 때는 강해지는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엘니뇨 난방 진동. 엘니뇨와 라니냐는 해수면의 온도 변화고 난방 진동은 대기의 기압 분포 변화인데 이들은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으로 함께 일어나므로 엘니뇨 난방 진동 또는 엔소라고 한다. 엔소라고 더 많이 해. 얘네 그냥 줄여가지고. 근데 2년에서 7년 사이의 주기로 발생한다. 그리고 아까 이거 난방진동 지수 아까 했던 거 다윈 빼기 타이티. 다윈의 기압에서 타이티 기압을 뺀 건데 그게 플러스 값이면 라니냐라 했지. 실제로 계산한 거야. 이때 뭐 1880년부터 2020년까지 다윈에서 타이티 기압을 뺐을 때 실제로 플러스 값이 나왔을 때 라니냐였던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이 나왔을 때 엘니뇨였다는 거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 얘는. 오늘 진도 다 했고 여기는 그냥 읽어보면 되고 아까 내가 준 거 프린트 중에 프린트 맨 마지막에서 전 페이지 보면은 나한테 지금 없는데 펴봐. 맞아. 여기 174쪽 보면은 암기할 거 완전 다 쭉 나열되어 있거든? 이게 근데 하나씩 강제로 암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씩 읽어보면 그냥 당연한 말들이야. 그래서 그냥 나중에 내신 직전에 그냥 하나씩 읽어보면서 가리고 대답해봐.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강화되는지 약화되는지 이것만 한번 쭉 해봐. 그 정도만 하면 이제 나오는 거 다 공부하는 거야. 이제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그 그림만 보고 외우면은 다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야. 나머지 11번, 15번 두 개 풀어봅시다. 대출 꼭 풀어오세요. 완전
풀지 말고. 왜냐면 완자는 너무 쉬워. 사실 그거 푼다고 해서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개념 약간 정리하는 식으로 대충 푸는 거지 완자는. 기출이 제일 중요해. 자 봅시다. 11번 평상시랑 엘니뇨래. 그러면 비교를 하면 항상 오른쪽 동태평양을 체크하면 돼. 동태평양에 빨간색 부분이 많다? 그럼 용승이 약화된 거니까 이게 엘니뇨. 그리고 이게 평상시. 항상 오른쪽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는 평상시 나는 엘니뇨 맞고, 무역풍 세기는 가보다 나시기에 강하다? 엘니뇨 때 약한 거지. 그 다음에 연안 용승은 가보다 나시기에 활발하다? 약한 거지. 4번 1번 맞았죠? 그 다음에 15번 보자. 얘는 평상시에 볼 수 있는 원커순환이래.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뭐 물어보겠네? B랑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강해지는 시기 뭐야? 라니냐 시기겠죠? 이때 A와 B 해역에 대한 설명을 고르래. B에서 A의 표층에서 흐름이 강해진다. 당연하고 용승도 강해지겠지. 동사 방향의 수원 약층 경사가 급해지겠지. 당연히. 해수면 기압은 낮아진다. 여기서 기압 더 낮아지겠지. 비 더 많이 오잖아. 라니냐 때. 강수량 많아지지. 라니냐 때는. 그래서 5번. 요거는 너무 쉽습니다. 기출피 꼭 풀어오시고 이제 기출 풀 건데 요거 프린트 한번 펴봐. 이번에는 시간 쭉 주지 말고 한 문제 한 문제씩 내가 1분씩 줄 테니까 한 문제 하고 해주고 한 문제 하고 해주고 이렇게 해볼게. 내가 이렇게 풀어주면 풀 수 있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21번부터 지금 도전해봅시다. 여기는 기출문제고 자의에도 어려운 문제들은 꼭 고난도 대비 파트가 있잖아. 근데 이 파트는 고난도 대비 파트가 있어. 이제 뒤에 보면은 199쪽 보면은 고난도 대비 기출 문제라고 있거든? 이게 모든 파트에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파트에만 있는데 이 파트에 있어. 여기 실제 보면 144번이 20번이야 20번. 그럼 그 학평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란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오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것도 다 풀어줄 테니까 21번부터 한번 해보자. 예. 얘는 쉬워서 1분 줄게. 내가 이제 이 꽃 모양 3개인 애들이랑 고난도 대비 킬러와 다 풀어줄 거니까 나머지는 꽃 모양 1개거나 2개란 말이야? 그래서 다 풀 수 있어. 너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4번, 5번 뭐 이런 거라서 모의고사에서도 쉬운 문제인 편이니까 충분히 모의들도 풀 수 있습니다. 보면은요. 기억부터 보자. 당수량 편차가 플러스 0.5mm 1 이상이네요. 그러니까 요 색일 때.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여기잖아. 이런 부분. 여기. 그럼 얘가 동태평양 부분이 아니지? 서태평양이지 굳이 치면은. 그 다음에 서태평양 적도해역과 동태평양 적도해역 사이에 해수면 높이 차가 크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강수량이 많은 거지. 그럼 얘가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 먼저 체크해야 돼. 강수량이 많은 게 이쪽이잖아. 그럼 라니냐지? 서태평양에서 강수량 많이 오는 거? 그럼 라니냐라 생각하고 니은을 푸는 거야. 라니냐 때는 해수면 높이차 크죠? 무역풍 강하니까 다 서쪽으로 이동하잖아. 그러면 라니냐니까 또 무역풍 강화되지? 남적도 해류는 저번 시간에 대기대순환할 때 배웠잖아. 기억나? 남반구의 남적도. 걔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 거니까 강하지. 남적도, 동오스트레일리아, 남북순환. 얘는 기억나지? 페루. 5번. 그 다음에
37번 풀어볼게요. 얘도 2분 줄 테니까 읽어보세요. 못 풀어도 되니까 최대한 해석해봐. 어떻게 풀지?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완자로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어렵지? 푼 사람? 푼 사람 없어? 생각도 괜찮아. 보자. 가는 태양 복사 에너지 편차값이래. 서태평 일단 가가 서태평량이야. 서태평량. 이런 걸 다 적어줘야 돼. 서태평량인지 동태평량인지 남태평량인지 다 다르거든. 서태평량인데 태양 복사 에너지 편차래. 갑자기 태양 복사? 여기서 좀 엠너가 쓸 수 있어. 근데 태양 복사 에너지 편차는 항상 관측값에서 평량값을 뺀 거니까 이 편차가 음수면은 평상시보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들어왔다는 뜻이고 플러스면은 평상시보다 많이 들어왔다는 뜻이야.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구름의 양으로 해석하면 돼. 우리 지구대기 복사할 때 저번에 여름방학 때 할 때 구름이 많으면은 반사 많이 하잖아. 그러면 이 지표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들어와. 구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면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들어온 애들은 구름이 많다는 소리야. 한번 보면 이제 기억이 날 거야. 처음 볼 때는 어려울 수 있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왔다는 소리는 구름이 적어서 그냥 직방으로 바로 표층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썼다는 거야. 바로 들어왔다는 거야. 근데 서태평양에 구름이 많아. 그럼 뭐야? 라니냐지. 서태평양에 구름이 적어. 엘니뇨지. 평상시보다 구름이 적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럼 B를 볼게. B가 A보다 나를 보면은 나가 가보다 조금 더 어려운데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A랑 B 중에 한 시기에 그러니까 라니냐랑 엘니뇨 중에 한 시기라는 거네. 그때 1년 동안 관측한 등수원선의 깊이 편차를 나타낸 거예요. 등수원선의 깊이 편차. 얘도 편차니까 평상시보다 마이너스면 등수원선이 평상시보다 얕다는 거야. 플러스면은 등수원선이 평상시보다 깊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아까 했었지. 여기로 올게. 동태평양에 등수원선이 평상시보다 깊다? 라는 뜻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수온약층이 깊다.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깊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아까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가 얕아지면 용승이라고 했지? 깊어지면 반대니까 침강이야. 그러니까 용승이 덜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세세하게 해석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경향성만 파악하면 돼. 깊다라는 거는 용승이 덜한 거니까 덜한 거면은 엘니뇨죠. 얘는 매치해봤을 때 B인 거야. 이거 이해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 많이 나와. 중소선의 깊이 편차라는 게 문제 자료 해석할 때 되게 많이 나오거든? 얘 기억해줘야 돼.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 나는 A에 해당한다? 아니지, B죠. 엘니뇨니까. 그 다음에 B일 때, 엘니뇨일 때는 서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이 평년보다 건조하다. 이거 맞지? 원래 비 내리는데 안 내리니까 엘니뇨 때는. 그 다음에 적도 부근에서 동분에서 A는 라니냐지? 라니냐의 동태평양은 평상시보다 높을 거야. 라니냐 때는 서태평양에서 많이 내리니까 비가. 서태평양에서 기압 낮을 거란 말이야. 이게 A. 그 다음에 B는 엘니뇨니까 엘니뇨는 동태평양에서 비가 내리니까 기압이 낮겠지. 서태평양은 기압 높겠고. 그럼 얘가 얘보다 작다 맞지? 얘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크니까 비가 더 크겠지. 작다가 맞는 거지. 답은 4번. 요것도 2021년 수능 20번이에요. 이거 어려운 거 맞아요. 그 다음 39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충분히 풀 수 있어. 보면요. 가부터 천천히 해석해보자. 가는 뭐냐면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기압 차이래. 그러면 동태평양 빼기 서태평양 값을 여기다 준 거야. 그럼 얘가 플러스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동태평양의 기압이 더 높다는 소리고 마이너스라는 뜻은 동태평양의 기압이 더 낮다는 뜻이지. 동에서 서 뺀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엘니뇨 라니냐 딱 지을 수 있지. 동태평양의 기압이 높아. 그럼 비가 안 내린다는 뜻이야. 뭐야? 라니냐지? 기억에는 라니냐예요. 그 다음에 니은은 동태평양의 기압이 낮아. 동태평양에서 비가 온다는 거야. 엘니뇨지? 이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돼. 다 못 풀어도. 얘는 지금 세 문제 중에 가장 쉬운 편이야. 이 문제가. 9번이니까 또. 그 다음에 또 나를 해석해볼게. 나는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기역과 니은 중 한 시기. 그러니까 라니냐랑 엘니뇨 중 한 시기에 관측된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 편차래. 그러니까 편차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플러스면은 평상시보다 두껍다. 평상시보다 얇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평상시보다 두꺼워. 평상시보다 따뜻한 해수층이 두껍다는 것은 용승이 약화됐다는 소리야. 그럼 뭐야? 엘니뇨지. 얘는 니은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풀 수 있지. 기억. 나는 기억이다? 아니지. 나는 니은이죠. 그 다음에 니은. 서태평양 적도해역과 동태평양 적도해역의 해수면 높이 차는
라니냐일 때 더 심하죠? 그럼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동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에서 구름량은 동태평양의 구름량은 라니냐보다 엘니뇨에서 더 많다? 아 라니냐가 엘니뇨보다 더 많다? 틀렸지. 구름량을 엘니뇨일 때 더 많지. 그러니까 답은 2번입니다. 됐죠? 그다음 이제 여기 고난도 파트 풀 거야. 44번 한번 풀어봐. 44번은 이 고난도 6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 아 이거는 이따 풀까? 여기 뒤에 먼저 풀자 그냥. 47번 얘는 쉬워. 47번 할 수 있어야 돼. 얘는 진짜 풀 수 있어. 잘 생각해봐. 이거는 좀 많이 맞았네. 보자 47번. 얘는 해수면 기압 편차인데 관측 편차 빼기 평년 기압이래. 그러면 그냥 편차니까 마이너스면 평상시보다 기압이 낮다라고 생각하면 돼. 평상시보다 기압이 낮다는 뜻은 오른쪽 동태평양에서 비가 평상시보다 온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무슨 식이야? 엘니뇨식이지. 원래 비 안 오는데 온다는 거잖아. 그러면 기억 틀렸고 엘니뇨니까 무역풍 약하지? 그럼 남적도해류 약한 거 맞고요. 평상시보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용승이 강하다? 용승이 약하지 엘니뇨니까. 얘는 2번 그래서 간단하지 이거는. 잘했어. 많이 맞았어요 이거는. 그러면 46번 해볼게. 쉬운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점점 어려워질 거야. 요것도 충분히 할만해. 요것도 쉬워.
이 아까 문제랑 완전 반대잖아. 또 관측값 빼기 평균값인데 이거는 오른쪽이 플러스 값이니까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돼. 다 보자. 편차래, 기압 편차. 근데 오른쪽이 플러스야. 그럼 평상시보다 기압이 높단 소리, 얘는 평상시보다 낮단 소리. 여기서 비 내리고 안 내리고 뭐야? 라니냐죠? 그럼 기압,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는 상승 기류가 평상시보다 강하다. 평상시보다 기압 낮아졌으니까 당연히 강하겠죠.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평상시보다 두껍다? 맞아? 틀려? 아니지. 아니냐면은 용승이 강화되는 거야. 그러면 따뜻해지지가 않고 얇아지죠. 그 다음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수면의 높이 편차는 항상 편차라는 말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해수면의 높이가 평상시보다 올라갔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평상시보다 플러스 값이냐? 근데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화되는 거니까 동태평양에 있던 해수가 다 서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동태평양의 해수면은 더 낮아지는 거야.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지. 평상시보다 낮아지지. 답은 1번. 다음에 45번 한번 해볼게. 45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요거는 또 생소한 그래프가 있어서 헷갈릴 거야. 볼게. 일단 가는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한 바람의 동서방향 풍속 편차를 나타낸 거래. 여기서 플러스는 서풍, 마이너스는 동풍이라 했어. 그러면 요거는 플러스지 여기가 서풍, 마이너스인 여기가 동풍인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처음 보는 그래프야. 서풍이랑 동풍 이런 거 뭐 나온 적 없잖아. 항상 이거 생각해야 돼. 무역풍은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이게 북반구, 남반구에서 이런 바람이 불지. 그래서 무역풍 자체는 항상
항상 요 방향으로 보는 동풍이야. 방향 자체는. 그러면 이게 얘도 편차란 말이야. 편차. 평상시보다 동풍이 강해. 평상시보다 서풍이 강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실제로 서풍이 불진 않지. 태평양에서 당연히 0도에서 30도 부근이니까 기본적으로 동풍이 불어. 근데 서풍이라고 표시된 거는 그냥 평상시보다 서풍이 강하다는 거야. 결국엔 무역풍이 약화됐다고 해석을 하면 돼. 동풍인 거는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동풍이 강하다는 거는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때 B는 라니냐, A는 엘니뇨라고 해석하고 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동풍, 서풍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와볼게. 이거는 방금 했던 거니까 이거 알 수 있어. 풀고 왔지. 중선선의 깊이 편차. 플러스라는 거는 평상시보다 중선선이 깊다는 거야. 그 말은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도 깊다는 거야. 그럼 용승이 약화됐다는 소리고 엘니뇨라는 소리겠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오른쪽에 플러스인 거 보고 요거의 반대말이니까 용승이 약해져서 플러스다. 그럼 엘니뇨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억니은 지금 볼게. 기억. 나는 B에 해당한다. B는 라니냐니까 X지 X. 그 다음에 니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해수면 높이는 B가 평면보다 낮다. 지금 B는 라니냐잖아. 라니냐는 동태평양의 해수면 높이가 평면보다 낮지. 무역풍이 강하니까 다 이동하니까. 니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디귿. 동태평양 빼기 서태평양 값은 A가 B보다 크다. A랑 B 해보자. A가 엘니뇨, B가 라니냐. 동태평양 빼기 서태평양이니까 엘니뇨는 동태평양에서 비가 내리지. 그러니까 기압 낮고. 그럼 얘는 반대로 생각해주면 돼. 라니냐는 동태평양에서 비가 안 내리지. 기압 높고 서태평양에서 비 내리니까 마이너스. A가 B보다 높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 값이 더 작지. 그러니까 여기 B가 더 크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그럼 답은 니은 2번이 답인 거죠. 그렇지? 이제 한번 44번 풀어보자. 이거 못 풀어도 되니까 한번 그냥 쭉 읽어봐. 어떤 느낌인지.
동풍서풍. 나 그래프는 이미 아까 우리 45번에서 한 거니까 해석할 수 있지. 근데 가 그래프가 지금 처음 보는 거라 어렵잖아. 가는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래. 갑자기 또 적외선 나오니까 헷갈리지. 근데 우리 이미 다 배운 거야. 기압과 날씨에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적외선 방출량이 많을수록 고도랑 반비례한다 했어. 우리 가시광선, 적외광선 할 때 배웠거든. 가시광선은 많이 방출하면 방출할수록 두꺼웠고 적외선은 많이 방출할수록 이제 고도가 낮았지. 그치? 그럼 여기서 방출 에너지 편차를 나타냈으니까 플러스면은 평상시보다 많이 방출한다는 거고 적외선을. 그럼 고도가 평상시보다 낮다는 거야. 이 고도가 낮다는 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구름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고도가 높은 애일수록 이제 두꺼운 구름, 전란원. 고도가 낮은 애일수록 얇은 구름, 충분력. 구름이 적다, 많다로 생각하면 돼. 그냥 단순하게 경향성을 쓰려면. 근데 여기서 엄청 간단. 이미 우리가 이것까지 알고 있어서 이 마지막 줄을 안 써줘도 이거 말고 여기 복사에너지 편차가 양일 때는 구름 최상부의 평균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을 때다. 이거 엄청난 힌트 준 거야. 이거 사실 안 써줘도 풀 수 있어야 돼. 우리 이거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줬으면 엄청 친절한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값일 때는 적외선 방출량이 많을 때고 많으면은 고도가 낮고 고도가 낮으면 이제 평균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을 때 다 매치가 되지? 고도가 낮다는 거는 여기 있다는 거니까 온도가 높겠지. 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온도 낮아지잖아. 근데 이걸 알려줬으니까 이거 몰랐어도 이걸 내가 이 식을 까먹었어도 풀 수 있는 거야. 많이 방출하면은 최상부의 온도가 높으니까 구름의 두께가 얇다는 거고 그럼 구름이 적다는 걸로 해석을 하면 돼. 좀 볼게. 플러스 값일 때 구름이 적지. 마이너스 값일 때 구름이 많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도 헷갈리는데 이거 알아챈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162부터 160W 지역이라고 돼 있어. 이거 그냥 넘어갔을 것 같거든. 다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근데 162부터 160W는 해당 특정 구간이거든.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은 보통 142, 100W 이렇게 나와. 이게 서태평양에서 동태평양까지 그 경도야. 근데 162부터 160W는 어디냐면 이 식을 줬으니까 나 그래프를 줬으니까 알 수 있는 거야. 이거 없이는 이거 안 나올 거야. 사실 우리 외우고 있지 않으니까. 162는 어디야? 여기지? 이 밑에 X축 보고 추측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160W는 어디야?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여기겠지? 요 라인인 거야. 그럼 이 가의 그래프는 이 노란색 부분에서 구름이 많고 적고를 표현한 거라고. 오케이? 저거 어느 지역인지를 체크했어야 돼. 여기는 이 노란색 부분은 어디냐면 서태평양은 아니야. 서태평양의 살짝 오른쪽. 이거를 서태평양이라고 생각하고 구름이 많은 게 난이냐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얘는 여기까지 왔잖아. 이 중심까지 왔잖아. 중심에서 구름이 많은 건 엘니뇨라고 해석을 해야 돼. 얘는 서태평양이 아니야. 서태평양보다 살짝 오른쪽. 그러면 이 노란색 부분에서 구름이 많다는 거는 엘니뇨인 거야. 엘니뇨는 이 중간부터 구름이 많아지잖아. 그 다음에 구름이 적다는 거는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야 돼. 저 노란색 부분은 서태평양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밑에 나를 보자. 나는 이제 아니구나. 나를 다시 보면은 이제 나는 A, B 중에 어느 한 시기에 관측한 바람의 동서방향 풍속 편차래. 아까 말했지. 플러스면은 서풍이 평상시보다 강한 거니까 무역풍이 약한 거라고. 여기서 풀말을 잘 확인해보면 플러스가 훨씬 많아. 4, 6, 0, 4, 6, 0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는 딱 요거 두 개밖에 없거든. 그럼 이 전체적으로 이 태평양은 서풍이 조금 더 강한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서풍이 강하니까 이 태평양은 지금 무역풍 약화 상태고 그러면 결국엔 엘니뇨란 뜻이겠지? 그럼 얘는
비상태라는 거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기억 니은 뒷부분. 기억 162부터 160W 지역에서 두꺼운 저근형 구름의 발생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많다. 이 부분에 두꺼운 저근형이 생기는 거는 엘니뇨 시기야. 그러면 A 시기가 B 시기보다 많다 틀렸지. B 시기가 더 많겠지. 엘니뇨가 라니냐보다 가운데에서 더 많이 생기더라. 그 다음에 나는 B에서 발생한다. 맞죠? 디귿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얕다. A는 라니냐고 B는 엘니뇨냐. 깊이가 얕으려면 용승이 강화돼야 돼. 그러면 라가 더 얇은 게 맞죠? A 시기가 용승이 강화되니까 시작하는 깊이가 얕겠지. 답은 4번인 거죠. 이해됐나요? 이거 어렵지? 잠깐만 두 문제 나왔어. 49번 한번 해볼까? 49번이 방금 44번에서 푼 거랑 비슷 내용이 또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요거 나오니까 여기서는 그 대신 마지막 줄 없어. 힌트 그냥 당연히 알고 있다고 치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외우고 있어야 돼. 편차 적외선 복사 에너지가 많이 나오면 고도가 낮은 거,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거, 구름이 적은 거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돼. 이거는 44번을 했으니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야. 해보자. 가는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래. 방금 했잖아.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도랑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방출을 하면 고도가 낮아져. 고도가 낮다는 것은 얇은 구름이란 뜻이야. 고도가 높은 애는 두꺼운 구름, 정란원. 얘는 충은형 구름. 그러면 얇으니까 구름이 적다라고 해석하면 돼. 그러면 플러스 값은 구름이 적은 거, 마이너스 값은 방출을 적게 하니까 고도가 높은 거고 구름이 많다 뜻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면 바로 나오지. 지금 이게 태평양이래. 항상 142부터 100W라고 나온다고 했지. 태평양이 서태평양에서 구름이 적고 이 남태평양 이 가운데부터 동까지 구름이 다 많아. 무슨 현상이야 지금? 엘니뇨지 엘니뇨. 이렇게 구름 많고 적고 이것만 쓰면 바로 해석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가는 이렇게 해석 끝냈고, 나는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이 위치한 각 지점의 해변 기압 편차를 나타낸 거예요. 지금 A랑 B 얘네 둘 중에 하나가 서태평양, 동태평양이라는 뜻이네. 근데 가의 시기는 나의 기억에 해당한대. 가는 지금 엘니뇨죠? 그럼 이 기억 시기가 엘니뇨란 뜻이야. 그럼 A랑 B를 짝지어보자. 엘니뇨 때 기압이 높은 애가
동일까 서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엘니뇨 때 기압이 언제 비가 와? 동태평양에서 비가 오지? 그러면 동태평양에서 기압이 낮지? 서태평양에서는 비가 안 오지? 기압이 높지? 그럼 높은 애가 서태평양, 낮은 애가 동태평양 이렇게 짝지는. 아까 A, B가 동이랑 설이잖아. 이렇게 하면 끝이야. 기업 니은 지금 보자. 기업. 동태평양에서 두꺼운 저온형 구름의 발생이 줄어든다. 지금 여기서 문제는 가시기에 대한 설명으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엘니뇨 시기를 물어보는 거야. 얘는 엘니뇨. 동태평양에서 두꺼운 저온형 구름의 발생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나겠지? 동태평양에서 비가 오니까 엘니뇨 때는. 그다음에 워커스는 약화된다. 맞지? 강화되는 걸 라니냐로 했어. 그다음에 나의 A는 서태평양에 해당한다. 맞지? 답은 4번. 찐막 48번하고 집에 갑시다. 48번 한번 읽어보세요. 요것도 20번이라서 좀 어려워. 아까 방금 한 것도 20번이야? 큰 사람. 자, 마지막 48번 봅시다. 지금 x, y의 대략적인 관계를 나타낸 거래. 그럼 유형 1은 x가 커질수록 y도 커지니까 x, y 관계가 비례형. 그 다음에 유형 2는 x가 커질수록 y가 작아지니까 x, y 관계가 반비례형. 그럼 지금 여기 이 세 가지 유형을 다 I 유형인지 2 유형인지, 그러니까 1인지 2인지를 골라줘야 되잖아. 그럼 너네가 이 x, y가 얘가 커질 때 얘는 작아지나, 얘가 커질 때 얘는 커지나, 이거를 하나씩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무나 상황을 내가 정해. 뭐 엘니뇨일 때를 보던가 라니냐일 때를 보던가, 그거는 상관없어. 그럼 내가 엘니뇨를 지정해서 볼게. 만약에 엘니뇨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 x, y의 변화를 보자. 라니냐라고 해도 되고. x가 엘니뇨일 때는 동태평양의 저온형 구름의 양의 편차,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저온형 구름이 많아 적어? 많지. 엘니뇨일 때는 동에서 비가 내리니까. 얘가 플러스일 때,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면은 얘는 유형 2겠고 플러스면은 유형 1이겠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럼 y 보자. 서태평양의 해수면 높이 빼기 동태평양 해수면 높이의 편차래. 엘니뇨는 두 개 높이 뺐을 때 평상시보다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겠지. 엘니뇨 때는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서쪽으로 이동을 덜 하잖아. 그러면 두 해수면 높이 차이가 평상시보다 적어지지. 라니냐 때가 심해지고. 그럼 풀마니까 얘는 유형 2인 거야. 이런 식으로 다 찾아보면 돼, 천천히. 그럼 그 다음에 얘는 얘는 원이니까 얘네 둘이 다 똑같은 부호를 가지고 있겠네. 얘는 뭐 이따 문제 풀 때 해보고 B도 구해보자. 또 얘도 엘니뇨라고 가정을 해봐. 서태평양 수온에서 동태평양 수온을 뺐을 때의 편차를 보자. 엘니뇨일 때는 어때?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라니냐일 때는 왼쪽이 완전 뜨겁고 오른쪽이 완전 차갑고 하니까 차이가 커, 수온 차이가. 근데 엘니뇨일 때는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용성도 약화돼서 그다음에 서쪽도 덜 따뜻해져서 이 차이가 작아져, 평상시보다. 그 다음에 엘니뇨니까 워커스나 세기도 약화되지. 그럼 얘는 마마니까 비례 형태야. 그럼 원이지. 요렇게. 이제 보기 보자. 기억 A는 2다. 맞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니은 동태평양에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기억에 해당한다. 이게 지금 플러스인지 확인해보면 돼. 이 기억은 플러스여야 되잖아. 얘 보자. 서태평양의 해면 기압 편차. 엘니뇨는 서태평양에서 기압이 플러스가 되죠. 평상시보다 비 안 오니까 고기압이니까. 그럼 얘는 유형 I니까 얘도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야 돼. 그럼 지금 기억이 플러스인지 확인해 볼 거야. 동태평양에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깊어져, 얕아져? 엘니뇨 때 깊어지지? 엘니뇨 때는 용승이 약화되잖아. 그러면 이거 반대. 시작하는 깊이 깊어진다 했어. 용승이 있을 때는 얕아지고 없을 때는 약화됐을 때는 깊어지고 반대로 생각하라 했잖아. 그러면 니은은 플러스가 맞아. 그러니까 니은도 동그라미. 근데 마지막 디귿. B는 원이다. 동그라미. 답은 5번이겠죠. 오케이? 이해 안 되는 공이 있으면 꼭 물어보세요, 따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